자, 이런 자동차를 소형 장난감 모양의 자동차를 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모델링 뿐만 아니라 그 모델링 파일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또는 다른 기계 가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규격품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해야 되는 부품부터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알아야 그거에 맞추어서 나머지 출력하는 것들의 크기 위치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규격품에 대한 실제 인터넷으로 STL 파일을 구할 수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하지만 STL 파일이 없으면 실물을 보면서 측정을 해서 규격품을 알아내든지 아니면 3D 파일이 아닌 2D 도면으로 그 지수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그 도면을 보고 모델링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규격품은 DC 기어드 모터, 이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 그리고 이 RC 서버 모터. RC 서버 모터는 원래 큰 걸로 하려고 했는데요. HS311, 하이텍 HS311로 쓰려고 했는데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게 크다 보니까 베이스 프레임이 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하기 위한 이 부분은 아크릴이나 이런 MDF 보드 부분으로 가공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MD에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양은 좀 약간 이게 납작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만 그렇다고 막 굉장히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작은 그 부품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HS311보다 좀 작은 그런 RC 서버 모터를 선택을 했어요. 자, 얘도 규격품입니다. 이 RC 서버 모터 규격품. 그 다음에 이 배터리 홀더는 4개짜리 또는 2개짜리도 충분합니다만 이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그 휴대폰 보조 배터리 들어가는 18650 배터리 홀더입니다. 그래서 얘도 그 규격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이즈를 정확히 맞춰주는 게 실제 먼저 얘도 사이즈를 정확히 맞춰서 모델링을 먼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아두이노 보드입니다. 그리고 서포트입니다. 지지대가 되겠고요. 지지대도 사실은 크기가 물론 지지대는 잘라서 크기를 좀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15mm, 20mm, 25mm, 5mm 단위로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모델링을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물론 이 기어라든지 이런 플레이트는 나머지 플레이트나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우리가 이 규격품에 맞추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가공을 하면 출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기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기어를 먼저 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기어는 소형 DC, 소형 기어드 모터고요. UTC에서 판매하는, 물론 지금 이 모델링에는 기어 부분이 여기에 그 기어 조립이 되어 있는데요. 컴파운드 기어들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어에서 크기하고, 물론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구멍 그리고 나온 출력 부분의 축이 길이가 어떻고 위치가 어떤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에 이 소형 SEDM 소형 DC 모터인데요. 이 소형 디오드 모터는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걸 참조로 해서 모델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DC 디오드 모터부터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가고요. 인터넷에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원통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모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12.3mm가 모터 부분이고요. 이 12.3mm, 그 다음에 24.4mm 또는 이제 그 전체 그냥 여기가 25mm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이제 안찌름은 24입니다. 안찌름이 24니까 이 뒤에 24.4라고 했던 부분은 여기 끝에 조금 나온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는 그냥 24mm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이 모터의 원통 지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 12.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2.3으로 하고,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기어드 모터이기 때문에 기어들이 여러 개 컴파운드 기어들이 조립이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10mm짜리 속안에 기어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이 된 기어의 맨 마지막 출력 쪽의 그 축이 바로 여기 3.5mm의 돌출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이 8.5mm의 축이 지름 3mm를 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치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위치는 사실 얘가 지금 거리가 사실 안 나와 있어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할 수 없이 측정을 했습니다. 번역 캘리퍼스를 측정을 해서 그 거리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거리는 중심축에서부터 여기 이 기어의 중심까지의 높이는 6mm입니다. 6mm예요. 자, 그래서 이 도면을 보고 먼저 원통부터 하나씩 모델링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켓을 열고요. 워크벤치는 파트 디자인 상태로 놓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하나 열어줍니다. 새 문서를 열어줍니다. 자,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크리에이터 뉴 스케치, 이 아이콘 있죠.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자, 스케치를 선택할 때 물론 뭐 생긴 모양은 우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우측면을 잡아서 그래도 되고 어느 면을 잡아도 관계없는데 보통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XY 플레인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XY 플레인을 선택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워크벤치는 자동으로 스케쳐라는 워크벤치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스케쳐라고는 워크벤치가 선택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우리가 스케치할 수 있는 스케치 도구들이, 그리고 구속 조건들이, 이런 아이콘들이 쭉 나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보이는 이 뷰 방향은 탑이 되겠습니다. 윗면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빨간색은 X축, 초록색은 Y축이라고 했습니다. 그 XY축의 중점이 있죠. 교점의 좌표, 원점이 되겠습니다. 자, 원을 먼저 하나, 원통이기 때문에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뉴 서클, 스케치 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을 선택을 하고 좌표계의 원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마우스 커서 모양이 노란색의 점이 선택이 되죠. 노란색 점이 선택이 될 때 클릭을 하고 임의로 치수는 조금 이따가 입력할 거니까요. 임의로 클릭을 해주면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ESC를 하고 구속 조건에서 혹시 여기가 반지름 constraint radius로 되어 있으면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constraint diameter로 지름 치수로 선택을 해줍니다. 지름으로 선택을 해주면 요거를 선택하기 전에 왼쪽에 보면은요, 그 태스크 작업창에 보면 현재 이 도면이 스케치 도면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지금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서버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개의 자유스러운 자유도가 한 개가 존재한다. 이게 아직 구속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구속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한 개가 아직 자유스럽게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속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름을 입력을 해주면 24mm짜리로, 지름 24mm죠. 24mm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24.4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이 24mm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24mm로 입력을 해주면 초록색으로 변하죠.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했을 때 완전히 구속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작업창에 보면 Fully Constrained Sketch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완전 구속된 그런 상태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클로즈를 눌러도 되고요. 더 원을 그리려면 추가로 해도 되지만 현재는 이 원 하나만 그릴 거니까요. ESC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요 스케치 왼쪽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로즈인데요. 그 스케치를 빠져나가고 이제 3D 상태에서 여러가지 파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 이제 파트 디자인 창으로 워크벤치도 넘어가고요.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중에 돌출, 패드를 할 겁니다. 패드. 왼쪽에 있는 작업창에서 패드를 선택을 해도 되고, 또는 아이콘으로 패드 셀렉티드 스케치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자, 이 거리는 길이는 12.3mm가 되겠네요. 12.3으로 굳이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되는데요. 거기 치수가 12.3으로 나와 있으니까 12.3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에 치수가 12.3인데 치수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12.3입니다. 다시 한번요. 123으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12.3mm를 입력을 해주면 납작한 모양의 이런 원통이 하나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그냥 DC 모터고요. 여기에 추가로 원래 얘는 이제 한 가운데서 축이 나와서 피니언 기어로 피니언 기어에서 나머지 조합 기어를 거쳐서 기어 변속을 한 다음에 최종 출력 그 축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 그런 모터가 되겠는데요. 예, 그런 기어 부분은 생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그러면 여기 기둥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기둥 모양은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윗면을 선택을 하고, 이 윗면입니다. 윗면을 선택하고 아까와 같이 새로운 스케치를 추가합니다. 새로운 스케치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치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 3개를 그냥 치수 똑같은
지름은 똑같은 요 위치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세 개를 비슷하게 한 120도 간격인데요.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의 세 개 원의 그 지름은 크기를 좀 똑같이 해주는 게 모양이 좀 그럴싸해서요. 세 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른 거하고 틀리게 이 스케치 상태에서 얘들은 FreeCAD는 임의의 방향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되고요. 굳이 컨트롤이나 Shift 키를 누르지 않아도 그냥 마우스만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나는 이걸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윈도우죠. 윈도우 선택이라고 하죠 우리가. 또는 크로스 선택, 아래에서 위쪽으로 뭐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기 점 있잖아요. 점. 이 점도 선택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하나씩 마우스로 각각을 선택을 하면 굳이 컨트롤이나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원을 선택한 다음에 세 개의 원은 같다 라고 하는 이 동등 기호 있는 이 부분의 구속 조건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크기의 원 3개가 만들어지겠죠. 원래 이것도 이제 정확히 하려면 치수를 재서 또 기둥의 높이는 10mm로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는 치수는 정확히 넣어주는 게 더 좋을 듯 한데 일단 그냥 두겠습니다. 자, 클로즈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패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높이는 10mm입니다. 이게 높이가 10이죠. 자, 여기는 12.3. 이 기어 부분은 10mm의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10mm만큼만 띄워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그 모터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조립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그리는 부분은 치수를 좀 정확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도 그렇고요. 정확히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위에 얇은 판이 하나 조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도면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이 25mm 짜리인데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 부분은 파이 24가 됐건, 요거는 이제 안찌름 쪽이니까 25mm인데요. 25mm로 하겠습니다. 25mm 하고, 그 다음에 요 구멍 2개, 그리고 여기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직접 이 구멍으로 만들지 않고 직접 돌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양쪽 귀 달린 이 얇은 판부터 먼저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죠. 그림을 보고 요거는 3.5mm 파이 3.5mm의 거리는 31이 되겠고요. 요 끝까지의 그 거리는 외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그 길이는 3mm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름은 안에 있는 이 부분이 3.5고요. 요 지름이 3.5니까요. 요 지름이 3.5니까 3.5mm의 반, 그거에 다시 3mm가 튀어나갔으니까 6.25mm가 될 텐데요. 그 6.25mm 요 두께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6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6mm 짜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직접 한번 스케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윗면, 이 기둥에 세우는 윗면을 또 선택을 해줍니다. 윗면을 선택을 하고 다시 스케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에 수직으로 보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당연히 탑 윗면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원을 그려줍니다. 이 원을 그려주는데 우리는 지름 25mm 짜리 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원을 선택을 하고 중심은 똑같습니다. 좌표계의 원점에서부터 적당히 하나를 클릭을 해주고요. 지름 치수는 25mm로 하겠습니다. 25.
이제 25mm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완전히 구속이 됐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스케치를 여기서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더 그려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직선 홈 같이 생긴 그런 모양,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 똑같은 모양이 그려지는데요. 자, 먼저 왼쪽에 하나를 그려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치수 부분이 ESC 하고, 우리가 직선 홈 같이 생긴 부분은 위에서 보면 슬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롯. 보통 이제 돼지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직선 홈입니다. 슬롯이라고 하는 요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적당한 위치, 요거는 이제 X축에 접하도록 그렇게 그려주는 게 좋겠죠. 요거 하나 그려주고, 길이는 뭐 적당하게 선택합니다. 길이는 적당하게 선택해서 일단 치수는 조금 이따 줄 거니까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홈 부분이 슬롯, 직선 홈입니다. 직선 홈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치수는 조금 이따 주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삭제를 할 겁니다. 자, 오른쪽도 같이 그려줘도 되는데요. 같이 그려줘도 되고, 또는 하나만 그려서 대칭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먼저 하나만 왼쪽에 그려보고 대칭으로 그리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오른쪽, 이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원의 이 부분은 사실은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림, 잘라내기 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여기 위에 보면, 스케치 도구 쪽에, 필렛 오른쪽에 보면 트림이 있습니다. 트림 온 엣지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고, 네가 잘라내야 될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의 이 반원이죠. 이 반원은 안 될 겁니다. 이건 트림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이 어두운 부분에 겹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는 삭제를 해주면 되니까, 지금 트림해야 되는 부분은 선들이 겹쳐져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윗부분, 그리고 원의 일부분 그냥 클릭해주면 지가 알아서 그 부분은 삭제가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건 트림이 아니라 ESC하고 그냥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은 25mm를 우리가 그 지름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요거의 그 지름 크기, 그거는 선택을 안 해줬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뭐 요 끝점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3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지름이 6입니다.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m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지름 치수를 주면 됩니다. 얘는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은 6m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틀어졌습니다. 비틀어지면 지금 우리가 원래는 슬롯으로 그렸을 때는 직선이 나왔는데요. 그거를 트림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그런 직선 부분이 구속이 해제가 됐을 겁니다. 요거는 다시 이 아래쪽에 기울어진 이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뭐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수평이 아닌 경우는 요 직선을 선택을 하고 위에서 수평 구속 조건에 Grid Horizontal Constraint이라고 하는 요거 수평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면 수평으로 구속이 되겠습니다. 이거 6mm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원을 하나를 더 그려줍니다. 원을 하나를 여기다가 추가로 해서, 원은 이제 중심점은 똑같이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과 중심점은 똑같이 선택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그 지금 그린 원의 지름은 3.5입니다. 지름은 3.5입니다. 오케이. 자, 3.5mm 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 오른쪽에 그려지는 원의 그 치수, 이 부분의 치수가 그대로 똑같이 31mm니까요. 물론 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를 잡아서 31mm의 반으로 해줘도 되고, 나중에 이쪽을 그린 다음에 이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치수를 줘도 되는데요. 처음부터 그냥 선택을 하겠습니다. 원점과 지금 이 원의 중심, 원점, 또는 이런 그 좌표축의 XY 축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서 수평치수, horizontal distance라고 하는 이 수평치수를 구속할 수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면 이 길이가 나오죠. 17, 나오는데요. 우리가 31mm의 반입니다. 31mm의 반이에요. 31mm의 반을 물론 뭐 15.5mm 해서 넣어줘도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계산이 뭐 빨리빨리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 치수에서 계산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31mm 누르고 그리고 나누기를 해주면 됩니다. 2로 나누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31 나누기 2mm가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31 나누기 2 31 나누기 2 해서 그 값을 넣어주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31 나누기 2 15.5mm가 계산이 돼서 여기까지의 치수가 15.5mm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요.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요. 얘가 지금 왜 움직이냐면 이 점이 우리가 선택했던 이 원점이 요 X축하고 접하지가 않아요. 지금 접한 상태가 아닙니다. 처음에 O를 접한 상태로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하면서 오른쪽에 이 부분을 트림을 하면서 이 직선 홈에 슬롯이 Y축, X축이죠. X축과 지금 접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요 중심점을 선택을 하고요. 원의 중심점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X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점과 호에 접하는 점과 호가 고정이 되는 이 구속 조건 Fix Point on to one more object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면 지금 접하는 X축과 접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흰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멈춰도 되긴 하는데요. 어느 부분이 구속이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이려면 이 작업창에서 한 개가 자유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1디그리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그 자유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얘가 안 움직이는데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가 지금 떼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안 그려집니다. 이러면 나중에 스케치 돌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게 떨어져서 움직이면 스케치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위에서 점을 두 개의 점이 한 점에서 교차한다, 한 점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점 일치되는 요 구속 조건을 클릭을 해주면 달라붙게 되는데요. 지금 뭔가 에러가 났습니다. 잠깐 멈추고 이 부분이 뭔가 중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 얘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되면 이쪽에 클릭 투 스케치 셀렉트라고 하는 이 파란색 이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면 자, 아래쪽에
구속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짙은 회색으로 이 부분이 무언가가 중복이 되어 있든지 에러가 나 있든지 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컨스트레인 6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삭제가 되면서 이게 중복이 해제가 되고 왼쪽에 있는 빨간색 경고가 에러가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한쪽만 먼저 만들어 줬는데요. 지금 우리는 오른쪽에도 이 모양과 똑같은 거를 그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윈도우 창을 선택을 해서 원과 반원, 선 2개, 직선 2개를 다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Y축을 선택을 해줍니다. Y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스케치 도구 그 메뉴 쪽에서 창에 보면은요, 요 미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메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미러입니다. 미러. 반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Y축, 맨 마지막에 지금 내가 Y축을 선택을 했는데, 이 Y축을 선택하고, Y축을 맨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대칭을 시킬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Y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쪽에 아이콘을, 대칭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면, 오른쪽에 똑같은 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부분도 자,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만드는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트림으로 이걸 잘라주고요. 자, ESC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지금 움직여 보면 이 부분들을 움직여 보면 위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위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얘들은 지금 다른 그 3D 소프트웨어하고 틀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수고만 해주면 됩니다. 얘들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요 점들이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은 일치를 시킬 거고요. 일치. 그러면 또 뭔가 아까 여기 지금 뭐가 일치가 됐는데 두 개가 이렇게 일치가 돼 있던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점과 이 점이 일치되었던 것을 끊었기 때문에 또 중복이라고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또 이 파란색 부분을 또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투 셀렉트라고 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아래쪽에 뭔가 중복되어 있는 게 또 약간 짙은 회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를 시켜주면 이 부분이 일치가 된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선택을 한 다음에 점 일치, 얘도 뭔가 지금 에러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걸 해제. 그러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선택한 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심점도 또 그 지금 이쪽에 X축과 접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자, 여기도 자, 포인트하고 선이 접하는 쪽으로 클릭 해주면 일치가 되겠습니다. 6mm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은 지수로 그냥 대칭이 됐는데요. 자,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점 두 개의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이것과 이쪽의 중심까지의 거리, 두 개의 거리는 저 수평거리입니다. 수평거리가 31이라고 그랬으니까요. 31mm로 줍니다. 31.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완전 구속이 됐기 때문에 자유도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물체가 없어요. 스케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1mm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close, 그리고 head. 얘는
1mm만 얇은 판이기 때문에 1mm만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도면의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윗판에 있는 얇은 윗판까지 그렸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튀어나온 이 돌출된 원통 두 개만 더 그려주겠습니다. 이 작은 원통의 지름은 6mm고요. 6mm고, 그리고 Y축에 일치가 되며 위에서 떨어진 거리는 6mm라고 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6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떨어진 거리 6mm 선택을 해주고 여기 높이는 길이는 3.5mm 짜리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인면을 선택을 하고요. 또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원을 하나 또 마찬가지로 원을 선택을 해주는데 이제는 원의 좌표계의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Y축에 일치하는 그런 원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름은 6이라고 그랬죠. 6mm. 자, 지름은 6mm입니다. 그래서 6을 입력을 해주면 아직까지 흰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좌우를 안 움직입니다. Y축에 접하는 그런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Y축에, 그러니까 이 방향은 Y축 위에서는 접해서 이 Y축 위에서는 움직이는데요. 이 거리가 X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잘 구속이 안 된 겁니다. 자, 여기 중점을 선택을 하고 X축이나 또는 원점을 선택해도 되는데요. 다른 건 안 됩니다만 이 선까지는 좌표축까지의 거리는 점과 축으로는 이 좌표축을 선택을 했을 X축이나 Y축 이런 좌표축을 선택했을 때는 거리로 됩니다. 보통은 이제 요 원점 그리고 좌표계의 원점 이렇게 선택해서 세로니까 세로 치수로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6mm 또는 X축을 아까 선택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6mm 해주고 높이는 3.5 거리는 3.5mm만큼 이제 뭐 클로즈 눌러도 되고 또는 위에 있는 요거 빠져나가는 그 아이콘 누른 다음에 패드를 해주겠습니다. 이는 3.5mm 높이로 이렇게 돌출을 또 하나 패드를 시켰습니다. 돌출이라고 안 하고 패드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자, 지름 3mm 짜리 8mm 그리고 이 원의 중심과 지금 그리려고 하는 파이 3mm와 아까 그렸던 6mm의 중심이 똑같습니다. 자, 3mm 지름 3mm 높이 8mm 짜리 원기둥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업입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윗면 선택을 하고 또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원 그리고 돌출 하니까요. 자, 이제 원을 또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물론 뭐 위에서부터 치수 똑같이 뭐 6mm 주고 뭐 하는 작업을 해줘도 되지만 내가 아까 그렸던 이 원과 지금 스케치를 하는 이 원은 중심이 똑같습니다. 근데 원래 아까 그렸던 이 부분은 지금의 스케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틀리게 이게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 기하를 참조를 하는 그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자, 뭐 외부 기하를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요 아이콘입니다. 외부 모양의 치수는 아닙니다. 모양을 참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내가 잡으려고 하는 선택하려고 하는 모서리, 내가 참조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의 모서리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라색에 모서리도 선택이 되고 그때 이 원의 중심도 좌표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원을
그냥 이 원점에 노란색 부분이 선택이 됐을 때 그대로 그리면 이 원점과 똑같이 동일한 중심이 잡혀지겠죠. 만약에 그게 원점이 안 잡히면 우리가 이 구속 조건으로 점을 구속 조건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는 그 점에서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죠. 자, 이제 여기다가 지름 3mm만 넣어주면 3mm만 넣어주게 되면 3입니다. 3mm만 넣어주면 초록색으로 바뀔 겁니다. 완전 구속이 됐다는 얘기죠. 클로즈 또는 클로즈 버튼. 그래서 돌출. 그러니까 이게 8mm였죠. 8mm였습니다. 그래서 8mm 돌출. 오케이. 해주면 이렇게 기어드 모터가 계략적으로 사이에 있는 기어는 다 빼버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출력 축,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 높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귀 모양의 요 구멍, 치수 이런 부분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간략한 그런 모델링을 기어드 모터를 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나중에 이건 이제 저장을 기어드 모터라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나는 얘들의 그림도 좀 그림이 아니라 이 색깔도 좀 현재 이 회색으로 나온 이 색깔이 아닌 다른 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디를 선택한 다음에 콤보 뷰 창입니다. 쪽에서 바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어피어런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쉐입 컬러를 하면 이 회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약간 짙은 회색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다른 색깔로 우리가 원하는 다른 색깔로 반색으로 할까요? 이런 색깔로 했습니다. 해주고 클로즈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가 속안에까지 좀 보고 싶다 그러면 투명도를 높여주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내부 구조까지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투명도는 그냥 0으로 두고요. 클로즈 해주고 아무데나 화면의 빈 곳에 선택을 해주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화면을 지금 계속 제가 화면을 움직이는 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요. 마우스에 휠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휠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 화면이 회전이 됩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쓰는 거라서 그때그때 얘기를 하려고 처음에 기초에서 너무 시간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생략을 했는데요. 회전을 하면서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휠 마우스와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면 기어드 모터로 모델링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